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산전투기 FA-50의 연합전술 데이터 링크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6일 체결했다. 링크 16은 전장 상황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적군 탐지, 공격 목표 지정, 교전, 통제 명령 등을 실시간 교환하는 암호 통신의 하나로 암호 체계의 보안성을 강화하며 주파수 간섭 현상을 최소화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이날 계약을 시작으로 KICC RCS, F-15K, FA-50 공중조기경보 동작기, 이지스함, F-16W159 해상작전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작전 통제소 등 9개 전력에 대한 계약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9개 무기 체계의 링크 16 성능 개량 사업은 오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성능 개량하지 않을 경우 미군의 데이터와 통합이 어려워 작전 정보 획득과 상황 판단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다. 방사청은 국산 전투기와 한국군 통제소의 링크 16 시스템은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해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도입이 많은 이유는 암호 체계를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 첨단 무기일수록 해외 도입이 많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데이터 링크 관련 계약에서 국내 방산업체를 지정한 것도 처음이라며 각종 무기 체계의 성능 개량에서 국산화를 더욱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사업팀을 신설했다. 김태욱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연합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며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이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공기업기 FA-50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스나이퍼 포드의 암람, 레이더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카이는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록 10을 개발 중입니다. FA-50 블록 10은 목표 표적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유도 지시 기능을 갖춘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탑재합니다. 카이 고참 부장의 말을 인용한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해 10월 FA-50 성능 개량을 시작해 오는 202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50을 사용하는 국가 즉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는 동남아시아의 잠재 구매국을 겨냥해 FA-50 블록 10을 개발하고 있고 블록 20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동남아 시장은 60여 대의 골든 이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입국과 경공기업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고려한 것입니다. 카이는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 FA-50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공기업기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와 AIA는 말레이시아가 경공기업기 12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최대 24대를 옵션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록 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으로 무장하고 가시거리 박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이 측은 좀 더 자세한 RFI를 기대하고 있지만 카이가 경공기업기 물량을 수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잠재 구매국의 예산 제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기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JF-17, L-15 고등 훈련기가 경쟁기종입니다. 테자스는 인도의 헬파 ADA에서 미그의 11등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삼각입 형식의 단좌형 경전투기입니다. 한국의 FA-50과 같은 추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길이 13m, 너비 8.2m, 높이 4.4m, 공허 중량 6.56톤, 최대 이륙重량 13.2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다. JF-17 썬더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미그 21의 중국판인 JH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길이 14m, 너비 9.45m, 높이 4.77m다. 공허 중량 6.4톤, 최대 이륙重량 12.7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그동안 FA-52 공대공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 수출에 가장 큰 핸디캡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번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공군 등 동남아의 FA-50 수출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수인 듯합니다. FA-50은 길이 13.14m, 너비 9.45m, 높이 4.82m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 홈페이지에 나온 재원과 특성에 따르면 공허 중량 6.47톤이며 연료와 무기를 장착한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발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TA-50 블록이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항공기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록에는 공군의 전투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하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0 2차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록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록기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A-50 블록기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TA-50 블록이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 필요합니다. 가판도 수직, 이 착륙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가판은 수송헬기와 해상작전 헬기 정도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수직, 이 착륙기 MV-22 오스프리 2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현재의 동북아 항모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일본과 중국의 해상 전력 강화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이즈모급 호위함인 이즈모와 가가 등 두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2014년 말에 취역한 이즈모는 2016년 말에 취역한 가가는 2022년에 각각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내열 강화 등 보수 등을 할 예정이며 중국도 4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러쉬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모사에서 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모 5에서 7척 등 항모 9에서 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 건조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에서 급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초 경항모 사업은 장기전역 소요였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2033년쯤 진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기 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 계획으로 바뀌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국방부가 밝힌 경항모 사업 배경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동북아 항모 방정식.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팽창 전략,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 기조, 일본의 보통 국가 논리 등 3대 역학 요인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미중의 동북아 패권 경쟁과 이 틈을 타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틈새에 낀 한국도 최소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항모 경쟁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우리 해양 안보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전력 증강으로 독도와 이어도 한국방 공식별 구역 등에서의 전략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다. 해군이 지켜야 할 해양 안보에는 유사시를 대비함은 물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해상 교통로 역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서남해를 중국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서해상 124도 이선 서쪽을 중국 바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124도 이선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그 대상을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는 해양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해군은 우려하고 있다. 중일 항모의 한반도 주변 해역 활동은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항모 함재기는 동북아 제공권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도 주변 열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항모를 고슴도치 전력의 하나로 선택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지원 차원도 고려됐다. 둘째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함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일환으로 항모를 선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해군은 국방 예산 절감 등으로 전 세계 해양에서 요구되는 작전 소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케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의 배경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항모 등의 전력바로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전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군이 기동함대, 항공, 잠수함 전력으로 이루어진 제2작전사령부를 만들어 미래의 잠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